네, 그러면 총경 출신이신 이지은 변호사 그리고 MBC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혜리 기자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조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쯤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조사는 밤 9시 40분쯤 끝났습니다. 그 식사 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을 제외를 하면 8시간 20분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을 했고요, 조사는. 그리고 질문지만 200쪽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런데 체포 전에 대국민 영상 메시지도 냈고요. 그리고 SNS에 자필 입장문도 올렸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정작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또 338호 그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또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후에도 조서 열람이나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이 들으신 것처럼 10시간 넘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그 조사 열람도 거부를 하고 날인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피의자 날인이 없는 이 조서 말이에요. 앞으로 재판에서 활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어제 한 게 그 피의자 신문조서거든요. 예. 그거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공판 기일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서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이 서명 날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람도 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혜리 기자, 그러면은 조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공세를 펼 상황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핵심 증인들이나 구속 기소된 그 피고인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나 다른 계엄군이나 그 경찰 수뇌부의 공소장들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수처가 위법 수사라는 걸 사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차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체포영장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지금 수사도 불법이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실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도 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종결된 문제인데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묵묵부답, 진술 거부, 정당한 권리입니까? 네, 일단 형법,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네. 또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전략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어떤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다. 공수처 오후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공수처 오후 조사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혜리 기자, 오늘 오후에
2시에 재조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네, 공수처가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제 체포 후에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10시 반쯤 체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쯤까지는 조사가 가능하고 그 안에 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오늘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후에 시작한다고 공수처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설명하기로는 어젯밤 조사가 끝날 때쯤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전에 조사를 재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변호인이 연기 요청을 또 그랬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후 2시에 조사가 재개를 하기로 조율이 되어 됐다. 있었는데. 이게 공수처의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제 아까 전에 2시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취재진에 밝혔는데요. 예. 지금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다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 요청을 해서 2시로 이제 조사를 미뤄준 것과 다름없는데 그마저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이렇게 마음대로 조사에 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피의자가? 안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요. 예. 이제 전면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진술 거부권도 있긴 합니다만은 판사가 봤을 때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조사 없이 아마 서면으로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만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그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봐도요. 뭐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예 거부했던 사람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활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판사에게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 영상 녹화 아까 이혜리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녹화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본인의 자세나 태도가 영상화가 되어서 증거로 남으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영상 녹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영상 녹화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뭐 반드시 영상 녹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동의를 받고자 물어봤는데 아마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통상적으로 영상 녹화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양쪽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태도가 몹시 불량할 경우에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둘 다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조사실의 모습인데요. 330호라고 하죠. 이혜리 기자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여기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인데요. 조사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그리고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참여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0쪽짜리의 질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변호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윤갑근, 송혜은 변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공수처 측에서 200쪽 가까이 되는 그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조사실의 모습 저희가 CG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느 쪽이 안쪽인가요,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안쪽일까요, 방에? 제가 문이 아마 그려져 있는 것 예, 같은데 창문이긴 한데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게 되고 맞은편에 이 수사관
두 명이 앉았습니다. 이재승 차장 그리고 이대환 검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조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조사실은 2평 정도 되는 그런 조사실이고 녹화가 보통 이루어지면은 동의를 하게 되면 녹화가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살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하면서 영상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실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변호인단의 폭을 좀 늘린 걸까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또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네. 절차상 수사기관이 체포한 다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체포됐으니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체포 적부 심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 중에는 이 시간이 정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오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사를 이제 마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조사 중에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법조계 중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이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지금 상당수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많이 입증됐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주요 국면마다 진두지휘한 사실들이 이런 그 이미 충분히 피고인들의 나왔다. 예. 진술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다수 수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 상황 전반에 걸쳐서 윤 대통령의 지시한 내용들이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근데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입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아침쯤 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요? 이른 아침쯤 예. 네, 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100%,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은 100%로 보시고 발부 가능성도 거의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심사에 참석을 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아무래도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을 해서 자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혐의 하나당 심급별로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년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지금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원래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연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공수처가 오후 2시에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금 전에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공수처 오후 조사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 구치소에 지금 구금돼 있잖아요. 경호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랑 구금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인치는 체포해서 연행하는 장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되겠죠. 그리고 구금 장소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후에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경호 차량을 타고 다시 서울 구치소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호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뒤에 이제 위험 휴대폰을 소지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이제 간이 검사 등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젯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에는 TV나 매트리스, 이불, 개인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본인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구치소 내 전담팀이 윤 대통령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공수처로 오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또 경호 차량으로 이동해서 올 것으로 보였는데요. 지금 조사에 불참하겠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구치소 내부도 CG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모습은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서울구치소, 당시 독방의 모습입니다. 그 6, 7명이 원래 쓸 수 있는 방을 개조를 했다고 하고 3.05평 정도, 3평 정도 되는 그런 방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TV도 있고요. 이불과 매트리스, 옆에 책상과 밥상, 또 관물대까지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방을 쓰게 하는 거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특정인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인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 이제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방에 수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예. 그 경호법에 따르면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호를 할 때 위험한 곳이냐 아니면 안전한 곳이냐에 따라서 경호의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교도관들이 다 신변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곳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호를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이제 필요 최소 한도의 인력으로만 경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경호를 하더라도 다른 수감자들의 어떤 권리를 심하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 이런 궤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체포를 계속해서 불법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거든요.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고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공수처법에 의하면 재판 관할이 공수처의 경우에는 재판 관할이
이제 중앙지법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범죄지, 증거지, 피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관할에도 재판 관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체포 영장의 경우에는 이거는 기소가 아니라 영장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나 범죄지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있고 또 주거지가 있는 관저가 있는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받는 게 정말 적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저렇게 계속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영장을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중앙지법에서 이 논란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어제 집행 이후에 SNS에 글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비상계엄 이유를 여전히 지금 야당 때문으로 돌리고 있고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괴리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내란 사태부터 탄핵, 체포까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국회, 야당과 선관위, 공수처 그리고 법원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설득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스트레스,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오늘로 잡힌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죠.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는데 체포영장이 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네,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한 탄핵 심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출석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 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2차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자신은 몰랐다.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조항인데 예. 이 내용은 명확하게 헌법 위반이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지시를 해서 이 포고령 1호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정말 내란죄의 수괴로서 그 정말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그렇게 한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요,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이른 아침이 될 거라고 시기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되면 이후의 과정이 어떤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한 다음에 예.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구속 기간은 20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 10일, 검사 10일 이렇게 구속 기간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일 동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수사 마무리와 기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1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2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1차 때랑은 다르게 형소법 110조, 111조 문제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들면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은 물건에 대한 압수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이번에 체포영장은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영장에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는 왜 영장에서 어떤 법 적용을 배제하는 걸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때도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그 내용을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조항이고 1차 체포영장에도 이미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1년은 365일이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써도 365일이고 안 써도 365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썼는데 왜 이번에는 안 썼냐라고 하면서 또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현재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태잖아요.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밝히는데 가장 주력을 해야 되는지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네,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 즉 국회와 같은 곳의 권능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이 계엄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으며 그것들이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이미 구속 기소된 그 공범들의 주장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는지를 차근차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다툼이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그날 있었는지 아니면 그건 국무회의라고 부르기 힘든 단순 간담회 수준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혜리 기자, 아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예. 네, 추가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이어질 뉴스에서 또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